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의 밤, 영국 축구 열기의 중심에서 전설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시작 20분도 채 되지 않아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압도하는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20m가 넘는 거리에서 날아온 그의 공중발리 슛은 아스날의 수비를 뚫고 8명의 선수들 사이를 지나 단숨에 골망 구석을 향해 꽂혔습니다. 그 속도와 정확도는 골키퍼조차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죠. 이 장면은 수천 명의 아스날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축구계에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손흥민을 필드 위의 예술가로 칭송하며 찬사를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스타의 행운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네딘 지단. 그는 ESPN 방송에서 손흥민의 발리슛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발리슛은 예술 작품이다. 그것은 단순한 행운을 넘어 현대 축구의 정점에 해당하는 골이다. 지단의 평가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손흥민의 발리슛은 이제 단순한 골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네딘 지단, 2002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바이오 레버쿠젠을 상대로 한 전설적인 발리슛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을 창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손흥민의 놀라운 골에 대해 직접 분석하며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SPN 스튜디오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사로잡은 발리슛의 진정한 주인공, 지네딘 지단이 진지한 표정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의 발리슛은 결코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걸작이며 프로축구의 최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지단은 쉽게 칭찬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이 골은 그를 일어나 박수를 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지단은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 선정부터 공과의 접촉 순간까지 그는 이 골의 위대함이 3가지 주요 요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타이밍, 기술, 그리고 압박감입니다. 공이 튕겨 올라갔을 때 손흥민은 대부분의 선수들처럼 공이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이 약 30cm 정도 떠 있을 때 즉시 슛을 결단했습니다. 이 높이에서 작은 실수만으로도 공이 골대를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담하고 또 자신감 넘치는 결정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은 계속해서 손흥민의 발리슛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소인 2분의 1 안쪽 발발 접촉 각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어려운 기술로 심지어 세계 최고의 선수들조차도 완벽하게 구사하기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손흥민은 공의 아랫부분을 정확히 맞추어 골문 구석으로 공이 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회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공을 2% 더 강하게 찼다면 공은 아마도 관중석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는 힘과 섬세함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단은 이 골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경기에서 나온 골이 아닙니다. 바로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 나온 골입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야유를 보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더욱이 아스날은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고 수비진에서는 살리바, 마갈량이스, 라야 등 세계적인 수비수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그 수비진에서 유일한 빈틈을 찾아내어 기적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발리슛이 지단이 2002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바이어 레버쿠젠을 상대로 기록한 전설적인 골과 비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단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상황과 기술은 확실히 다릅니다. 제 골에서는 공간이 더 많았고 로베르토 카를로스의 긴 패스로 공이 날아왔기 때문에 슛을 하기 전에 위치와 자세를 조정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네딘 지단이 말한 대로 전혀 다른 선수였습니다.
지단은 손흥민은 결정을 내릴 시간이 채 1초도 되지 않았고 주위에는 아스날 선수 7명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느 발리슛이 더 어려웠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손흥민의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골의 난이도를 강조했습니다. 지단은 이어서 축구 역사에서 비슷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비교했습니다. 로빈 반 페르시의 발리슛부터 2018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명장면까지 그는 모든 골들이 아름답지만 차이점은 압박감에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선수들이 걸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치품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 두 가지 요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단은 또한 손흥민의 경기 읽기 능력과 침착함에 대해서도 깊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단순히 훌륭한 선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골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프 더볼에서 움직이며 수비를 지원하고 팀을 위해 언제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손흥민이 모든 팀이 필요로 하는 유형의 선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단은 손흥민이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12번의 터치를 했고 3번의 성공적인 경합, 2번의 볼 회수, 그리고 지속적인 프레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흥민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실력 있는 선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발리슛은 단순히 공이 발 앞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은 행운이 아니라 오랜 훈련과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다는 점을 지단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발리슛은 단순한 골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구가 최고조에 이를 때 본능과 지혜가 완벽하게 결합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라며 그 골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몇 시간 동안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며 축구의 매력과 예술성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발리슛을 두고 감정적이고 미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한편 캐나다의 축구 데이터 분석 선두기관인 스포츠로직의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의 발리슛을 일반적인 데이터로는 예측할 수 없는 진정한 경이로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로직의 연구를 이끄는 축구 데이터 전문가 캐링턴 박사는 이 골을 기술적이고 통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링턴 박사는 축구는 비범한 순간들의 스포츠이며 손흥민의 슛은 그 명확한 증거라며 그 난이도를 강조했습니다. 공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튀어올라 지면에서 약 30cm 높이로 떠 있었고 손흥민은 0.8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상황의 난이도는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스포츠로직은 첨단 AI 모델을 활용해 아스날 선수들의 위치와 공의 비행 궤도까지 포함한 전체 상황을 모해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으며 손흥민의 발리슛이 단순한 기술적 사건을 넘어선 미래의 축구 혁신을 예고하는 순간임을 입증했습니다. 손흥민의 발리슛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섰습니다. 골문으로 향할 확률은 4.6%, 그리고 그 슛이 실제로 골로 연결될 확률은 1.9%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완벽한 정확도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접촉 각도부터 슛의 힘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발걸음이나 힘의 작은 차이 하나로도 공은 관중석으로 향하거나 아스날 수비진에 의해 막혔을 것이다. 라고 캐링턴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골과 다른 명장면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캐링턴 박사는 즉시 2018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의 가레스 베일의 발리슛이나 2000년 파울로 디칸의 발리슛과 같은 전설적인 순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골들도 특별했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준비 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나온 골들이라며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스날의 빽빽한 수비 압박 속에서 짧은 순간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골을 독보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캐링턴 박사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베일의 발리슛에서는 주변 공간이 비교적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7명의 수비수와 골키퍼 라야가 위치를 잘 잡고 있는 촘촘한 수비진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정확성으로 골문 구석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스포츠로직은 또한 손흥민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린 방식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아스날 수비수 윌리엄 살리바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는 평균 7.1마일/아워의 속도로 접근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슛을 방해하기에 충분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들은 두터운 방어막을 형성하며 공에서 골문까지의 시야를 85%까지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술적인 결정이자 강철 같은 정신력이 요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을 지키거나 패스를 선택할 상황에서 손흥민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캐링턴 박사는 이 골이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라 탁월한 축구 지능과 전술적 결정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링턴 박사는 손흥민의 발리슛을 골이 걸작으로 칭송하며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현재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토트넘의 유일한 버팀목은 손흥민입니다. 하지만 코칭 스태프가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손흥민의 놀라운 골들은 사막 속의 짧은 소나기처럼 일시적인 영광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패배한 경기에서도 빛을 발한 손흥민의 발리슛. 그것은 단순히 한 골을 넘어서 본능과 기술, 의지가 결합된 불멸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이 골은 경계를 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네딘 지단은 이를 현대 축구의 정점으로 칭하며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순간 축구는 계산과 분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하고 매료시키며 불가능을 믿게 만든다. 손흥민의 발리슛은 그 자체로 축구의 진정한 매력을 재확인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